호메로스 작품 속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군의 총지휘관은 아가멤논입니다. 그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아르고스, 미케네, 코린토스 등을 지배하는 왕으로 묘사되죠. 또 그는 만장일치로 연합군의 리더로 추대된 인물이자 120척 전함의 소유주이기도 합니다. 그런 아가멤논은 트로이와의 10년 전쟁 끝에 결국 승리를 한 후 귀향을 하죠. 그러나 인생이 참 무상한 것이 집에 돌아온 그는 여독을채 풀기도 전에 자신의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와 그녀의 정부 아이기스토스에 의해 살해당하고 맙니다. 물론 아가멤논은 배를 띄울 바람을 불게 하기 위해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는 등 미움을 차곡차곡 쌓아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아가멤논 가문의 이야기는 후대 그리스 비극에서 마치 시즌제처럼 이어집니다. 이 트로이 전쟁과 아가멤논의 이야기는 구전된 신화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트로이 전쟁 덕후인 아마추어 고고학자 하인리히 슐리만이 1873년 트로이라고 여겨지는 유적지를 발견한 이후 호메로스 서사시 내용을 그저 신화로만 치부할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덕후 슐리만은 자연스러운 수순인 양 아가멤논의 미케네로 눈을 돌리게 되었죠. 미케네는 호메로스 서사시에서 황금이 풍부한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기원전 2세기경 그리스 지리학자 파우사니아스의 여행기에는 미케네와 관련해 웅장한 사자문, 아가멤논의 묘, 아가멤논에 붙인 아트레우스의 보물창고에 대한 기록이 있었는데요. 슐리만은 이것들을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삽을 들고 그리스 남부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북쪽 구석에 있는 미케네 성벽으로 갑니다. 그렇게 슐리만은 1876년 본격적인 첫 삽을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가멤논의 도시 미케네는 수도 아테네의 남서쪽에 있는 성체 도시로 이들은 언덕 꼭대기에 성체를 짓고 두꺼운 성벽을 둘렀는데요. 전쟁을 염두에 두었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슐리만이 언덕 위 미케네에 도착했을 때는 황금빛의 웅장한 도성은 없었습니다. 황량한 언덕에 성벽의 일부분과 사자문이라고 불리는 성문의 윗부분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그러나 슐리만은 이미 트로이를 발굴한 이후 자신감이 최고조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뭐든 단서만 있으면 일단 불도저처럼 땅속으로 파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 전에 일단 먼지털이부터 시작합니다. 미케네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인 사자문과 성벽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벽과 사자문 전체가 드러났습니다. 비록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 일부만으로 미케네의 건축물이 매우 웅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단 성벽을 보면 거대한 돌들이 견고하게 쌓아 올려져 성문과 이어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형태의 석회암들이 마치 레고처럼 잘도 쌓여 있죠. 후세 그리스인들은 이러한 미케네 성벽을 본 후 이 커다란 돌덩이를 어떻게 옮겼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인간이 아닌 외눈거인 키클롭스 삼형제가 쌓았을 것이라며 이 벽을 키클롭스의 벽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자문을 보시죠. 사자문은 미케네 문명 전성기인 기원전 1250년경에 성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자문을 통과하면 궁전으로 이어지는 중앙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데요. 사자문의 3m에 달하는 양쪽 기둥은 큰 바위 하나를 통째로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기둥 위에 얹어진 상인방 돌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큰 돌덩인데 각각 20톤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삼각형 돌파는 상인방 돌에 가해지는 무게를 양변으로 분산시켜 입구를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의 역할은 삼각형 돌판 위에 조각된 사자 2마리가 미케네 성의 위험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죠. 이제 슐리만은 본격적인 발굴을 시작합니다. 그는 그리스 정부와 한 번에 한 곳만 파기로 약속했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여러 곳을 동시에 파들어가죠. 그중 하나가 사자문 옆 원형 무덤 A입니다. 이 무덤이 A인 이유는 성문 밖에 원형 무덤 B도 발견됐다는 의미죠. 슐리만은 문 옆에 구덩이가 깊게 파여 있고 그 주위가 돌로 둘러싸여 있는 곳을 보고는 지체 없이 그곳을 파내려 갔는데요. 역시 그의 예리한 촉대로 기둥 없이 돌이 차곡차곡 쌓아 올린 원형 안에 직사각형 무덤들이 발견되었죠. 남성, 여성, 어린이 총 19구 시신이 묻혀 있었고 일부 무덤에는 묘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10kg 이상의 황금 유물이 나왔다는 것인데요. 이로써 호메로스의 묘사, 즉 미케네가 황금빛 찬란한 블링블링한 도시였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죠. 왕족의 무덤으로 보이는 이 무덤에서 시신들은 금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의 시신 위에는 사람 모양의 금판이 올려져 있었고 여성들의 무덤에도 다양한 황금 장식품이 나왔습니다. 남성들의 무덤에는
귀금속이 박혀있는 청동 무기들이 나왔고, 무엇보다 5개의 황금 마스크가 고인의 얼굴을 덮어 그들의 이미지를 보존하고 있었는데요. 이 데드 마스크는 영웅적 인물의 모습을 사후에도 간직하기 위한 것으로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마케팅의 황제 슐리만은 이 황금 마스크 5점 중 예술적으로 가장 뛰어난 하나를 꼽아 아가멤논의 마스크라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전 트로이 때도 그랬듯 나중에 이 원형 무덤은 서사시 속 트로이 전쟁 시기보다 한참이나 앞선 기원전 1610년에서 149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트로이에 이어 미케네의 황금 가득한 무덤까지 발굴하고 나자 그간 슐리만을 무시하던 학자들은 그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죠. 이제 미케네 성벽 바깥에 있는 원형 무덤 B로 가보죠. 이 무덤은 원형 무덤 A가 만들어지기 이전 기원전 1675년에서 15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무덤에는 26개의 무덤에 시신 35구가 묻혀 있었는데요. 35구의 시신 중 31명이 남성이었습니다. 무덤에는 각종 무기가 묻혀 있으며 대부분 시신에 외상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전사계급의 무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확실히 미케네 문명은 군인들이 지배했던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앞선 A 무덤에서 발견된 청동단검에는 사냥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죠. 사냥꾼들은 팔자형 방패와 타워형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또 A 무덤의 묘비 중에는 전투 중인 이륜마차가 새겨져 있는데요. 이들은 전쟁 시 말이 이끄는 가벼운 이륜마차를 타고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차는 당시 신식병기로 전투용이기도 했지만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즉 미케네식 전쟁은 소수의 엘리트 전사가 전차를 타고 전쟁을 주도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죠. 그 다음 여러 미케네 문명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유물인 멧돼지 엄니 투구를 보시죠. 이 투구를 완성하는데 약 60마리의 멧돼지 엄니가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투구 자체는 굉장히 튼튼한 것은 아니지만 이 투구를 쓴 이가 뛰어난 사냥꾼이자 전사임을 나타내는 증표로 기능합니다. 또 미케네이는 당대 최고의 갑옷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르골리스 덴드라 마을에서 발견된 청동판으로 만든 미케네 전신 갑옷을 보시죠. 기원전 1400년경의 것으로 보이는 이것은 유럽에서 발견된 최초의 갑옷입니다. 직접 보병전을 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져 보여 전차에서 싸우는 중장비 병력에게만 적합할 것 같은데 직접 입어보면 생각보다 이동성과 보호성이 뛰어나다고 하죠. 원형 무덤 A와 B가 만들어진 이후, 그러니까 기원전 1400년에서 1200년 사이가 미케네 문명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케네가 크레타 섬을 점령하고 에게의 주요 세력으로 떠오른 시기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미케네인들은 이전보다 규모가 크고 더 많은 기술력을 요하는 무덤을 짓기 시작합니다. 일명 톨로스 무덤이죠. 톨로스는 암벽을 둥글게 파들어가 벌집 모양으로 만든 무덤을 가리킵니다. 미케네성 주변에는 9개의 톨로스 무덤이 있는데요. 톨로스 무덤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미케네 성에서 서남쪽으로 400m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있는 아트레우스의 보물창고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아트레우스 왕은 아가멤논의 아버지죠. 그는 자신을 몰아내려고 한 동생 티에스테스의 세 아들을 죽이고 이를 요리의 동생에게 먹인 인물입니다. 슐리만은 이 무덤을 발굴할 당시 이곳이 파우사니아스가 미케네에 있다고 말한 아트레우스의 보물창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크기라든지 건축의 정교함이 범상치 않았죠. 그러나 막상 발굴을 하고 보니 보물창고라고 하기에는 여러 왕의 시신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호화로운 금은보화도 시신과 함께 묻혀 있었지만 원형 무덤 A, B와 달리 워낙 눈에 띄다 보니 이미 상당수의 보물이 도굴당한 상태였습니다. 일단 아트레우스의 무덤을 들어서면 드로모스라고 하는 30에서 40여 미터의 길이에 폭 6m의 의식용 통로를 걸어가야 합니다. 길 끝에는 출입문이 나옵니다. 출입문 위에는 120톤의 상인방이 놓여있죠. 이곳에서도 상인방을 누르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중력을 분산시키는 삼각형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출입문을 통과해 실내로 들어가면 둥근 원형 바닥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형 바닥으로부터 천장으로 돌을 쌓아 올렸죠. 돌을 똑같은 크기로 잘라 겹겹이 33단으로 쌓되 조금씩 안으로 들어오면서 마무리로 뚜껑을 닫는 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천장이 하나의 꼭지점에서 만나는 벌집 모양의 무덤이 되는 것이죠. 이는 안쪽 천장을 돔처럼 원형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역갈대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둥근 천장은 로마의 판테온에 가서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죠. 둥근 천장은 하늘의 이미지를 상징하며 평화와 안식을 뜻합니다. 어쨌든 이 건축 기술은 청동기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기술입니다. 아트레우스의 무덤은 그리스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무덤으로 지름이 13.2m, 높이 14.5m의 크기죠. 이러한 원형 공간을 축조하면서 서양 건축을 한 단계 진보하게 됩니다.
이제 대략 바깥 구경을 했으니 궁전 안쪽으로 들어가 보죠. 사자문을 통과해 성체 꼭대기로 올라가면 옛 궁전터가 나옵니다. 미케네 궁전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메가론이라는 건축 양식인데요. 메가론은 궁전이나 주택 한가운데에 있는 큰 방을 가리킵니다. 성체 전체가 이 메가론을 중심으로 지어져 있죠. 메가론은 왕실 혹은 공공영역으로 정치, 행정, 군사, 경제 등 중심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메가론이라는 건축 양식의 특징은 직사각형의 3분할 방식인데요. 기둥 두 개가 지붕을 받치고 있는 현관, 즉 포치라고 부르는 곳을 지나면 전실 혹은 문간방이 나옵니다. 이곳을 통과해야 비로소 중심 공간으로 들어설 수 있죠. 이 중심 공간은 중앙에 둥근 기둥 4개가 지붕을 떠받치고 있고 그 가운데에 의식용 화로나 왕좌가 놓여있는 홀입니다. 또 바닥이 타일로 포장되어 있고 벽에는 프레스코어가 그려져 있죠. 이 3분할된 공간과 중앙을 강조하는 건축 양식이 바로 메가론이라는 하나의 단위가 되는 것인데요. 이 양식은 중동에서 처음 나타났으며 여기에 기둥으로 받친 현관이 추가되면서 에게 건축의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메가론을 중심으로 성체가 꾸려지고 그 둘레에 두꺼운 성벽을 세운 방식은 다른 미케네 문명의 궁전들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필로스에 있는 네스토르 궁전과 티린스 궁전이 그렇죠. 모두 한가운데에 메가론이 있습니다. 이 메가론은 건축에 형식적인 접근을 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죠. 이 한 단위로서 건축 양식은 훗날 폴리스 시대 신전 건축의 선례가 됩니다. 또 건축학자 임석재 교수에 따르면 이 메가론의 건축 양식은 서양 건축의 기본 공간 단위가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거실에 벽난로가 있는 가정을 떠올려보면 이 중심 영역에서 공동의 일이 이루어지고 이를 중심으로 주변 영역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이른바 중심과 주변의 분리입니다. 자, 미케네 문명과 관련해 좀 더 가야 할 길이 남았지만 이쯤에서 슐리만과 작별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슐리만은 1890년 이탈리아 여행 도중 병으로 숨졌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신이 호메로스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자신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역사적 사실을 자신이 증명했다고 확신했죠. 그러나 우리가 살펴봤을 때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슐리만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인데요. 광인 혹은 천재. 그러나 그가 광인이든 천재이든 어쨌든 그의 집요함 덕분에 우리가 아는 고대 그리스 역사가 한참 앞당겨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